자, 이제 우리 고전시가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아. 저번 시간 강의를 보니까 이게 혼자 찍을 때 쌤이 굉장히 좀 딱딱하고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 자,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봉산곡. 하여튼 요 강의는 현장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끝을 내는 걸. 그래서 너희들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게 하는 게 목표니까 바로 여러분, 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볼 텐데 봉산곡 가사야, 가사. 그러니까 가사라는 것만으로도 뭐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그리고 이게 예전 EBS에서도 여러 번 있었고, 뭐 문학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작품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안 중요하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작품. 자, 그래서 별표 2개짜리 작품이고, 뭐 별표 2개짜리는 얼마든지 출제 가능성이 많은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앞으로 사설 모의고사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될 텐데, 셈하고도 그때 아마 자주 빈출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이 작품의 간단한 이제 배경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화자가 경천대라는 데 은거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유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등지고 자연 속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경천대 주변이 보통 이런 말을 써. 승경, 아름다운 경치다, 빼어난 경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자, 이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 병자호란이 딱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굴복을 하게 되지. 오케이? 자, 명나라에서 청나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당연히 청나라를 섬기게 되겠지. 다시 돌아가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글의 지은이가, 채득기가 자연으로 돌아갔던 결정적인 계기도 바로 청나라를 섬겼기 때문에 그게 싫다고. 이 사람은 명빠야. 오케이? 명빠. 그게 이제 싫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경천대에서 이제 쭉 살고 있다가, 자, 우리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볼모로 잡혀가죠. 요양지방, 여기서 이제 따는 걸로 나오는데 요양지방에 볼모로 잡혀갑니다. 자, 그래서 임금이 명을 내리지. 득기야, 네? 이름도 이제 득기야.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가는데 네가 가서 그 둘을 좀 잘 보살펴 줘야 되겠다 라는 임금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임금의 명령을 받고, 자, 이제 임금의 명령을 받아. 그리고 청나라 요양으로 떠나죠. 요양으로 떠납니다. 자, 그때의 감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는 크게 두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경천대에 은거했을 때 긍정적인 감정하고, 그죠? 임금의 명을 받들고 나서 화자의, 물론 뭐 플러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지. 자, 이런 것들이 작품의 내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야. 경천대에서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내용하고, 임금의 명령을 받고 청나라로 가면서 그때의 감정을 얘기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서사서부터 자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서사. 자, 주제 옥주봉 경천대에 인사하며 은거지의 생활을 떠올립니다. 자, 가나라 옥주봉아, 있거라 경천대야. 옥주봉하고 경천대 동그라미. 자, 대구법이지. 약간 시조 중에 가노라 삼강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그 부분을 여러분 좀 표절을 한 것 같아. 자,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친 거 옥주봉하고 경천대. 자, 이게 바로 화자가 은거하던 것이고, 자, 이제 이별의 대상이 되는 거지. 요양. 자, 요양. 자, 요양. 자, 요양. 다른 말로 어때? 심양으로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요양이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있는 곳이야.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화자가 가야 할 곳. 자, 목적지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경천대하고 옥주봉은 화자가 현재 있는 곳. 반면 요양은 화자가 앞으로 가야 할 곳.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아. 요양 만리길이 어디기에 얼마나 멀며, 요양 거기 뭐 얼마나 멀겠어? 애써 이제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지. 그곳에서의 1년이 오래라고 하려면은 아마도 기한을 정해준 것 같아. 1년만 있다가 오라고. 뭐 1년 금방 지나가겠지 라고 생각하지만은, 자, 이제 그 다음 줄 상봉산, 자, 그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 이제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처음 여기에 왔을 때 과거를 이제 회상을 하는 거야. 상봉산 별천지를 처음에 들어올 때, 별천지야 아름다운 것이지. 자, 상봉산 별천지 밑줄 그어놓고, 자, 요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랑 똑같아. 화자가 은과하던 것이야. 자, 옥주봉 경천대와 더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상봉산 별천지도 화자가 은과하던 것입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자, 가로치고 별표 쳐. 노련의 분노. 자, 노련의 분노. 자, 별표를 쳐놓고, 자, 노련의 분노. 아, 요거는 나와, 시험에. 자, 우선 요렇게 하나만 적어 놓을까? 표현상 특징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고사를 인용한 부분이야. 자, 고사라는 건 옛날 말이거든. 자, 옛날에 있었던 일을 인용을 하는 거야. 선생님, 이게 도대체 노련의 분노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자, 노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나라 때 얘기야. 주나라가 망했어. 그리고 진나라가 주나라를 점령을 했어. 그래서 신하들이 망한 주나라 말고, 그러니까 망한 주나라 황제가 아니라 새로운 진나라 황제에게 천자라고 부르는 걸 이 노련이라는 사람이 화를 냈대. 그걸 여러분 노련의 분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왕조가 바뀌었는데 이 바뀐 왕조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했던 거지. 자,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물론 정권이 바뀐 건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노련의 분노는 결국 뭐를 의미하게 되냐면 화자의 분노야. 자, 뭐에 대한 분노냐면 명나라를 버리고, 자, 청나라를 받드는 것. 자, 요거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 때문에 화자는 정치의 모든 미련을, 속세의 모든 미련을 버리고 어디? 이 경천대 주변에 와 있는 거야. 노련의 분노 탓에 속세를 아직 끊고 발없는 구리 솥하나 전나기에 싣고서, 다리가 이렇게 하나, 저는 전나기야. 추풍 부는 돌길로 와룡강 찾아와서 천주봉 석굴 아래 초가벽한 지어두고 고슬단 행화방에 정자터를 손수 닦아 낮에야 일어나고 새달이 돌아올 때 지돌이 없는 거정물과 울타리 없는 가시사립 적막한 산골에 순수 일꾼 마을이 아주 좋다. 자, 어떤 과거를 회상했는지 알겠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과거라는 건 뭐냐면, 자, 자신이 처음에 경천대 주변에 왔을 때 상황이야.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서사의 내용이 정리가 됐네. 자, 서사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 나왔어? 자, 화자가 임금의 명을 받고 심양으로 떠나면서 자기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상황을 떠올리는 거지. 자, 됐죠? 자, 이제 본사 1 들어갑니다.
자, 은거하는 백성이 되어 경천대 주변 경치를 즐기는 얘기가 나와. 물론 이것도 이제 과거의 상황이었겠지. 생애는 내 분수라 단박한들 어찌하리. 자, 서리법이지. 거기 어때? 분수라는 말 나오잖아. 분수 나오면 무조건 안분지족이지. 단박하다, 그냥 담백하다, 가난하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해도 좋을 것 같아. 생애는 내 분수라 가난한들 어찌하리. 가난해도 좋아. 맑은 세상 한 귀퉁이에 버린 백성 되어서, 자, 버린 백성, 자, 화자가 되는 거고,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이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세상을 버린 거지. 자, 자연에 은거하는 거야. 솔과 국화 쓰다듬고 잔나비와 학을 버타니 어와 자, 영탄법 쓰였지. 이 강산이 경치도 좋고 좋다. 높다란 금빛 절벽 허공에 솟아올라 귀암을 앞에 두고, 요거의 주체는 그 위에 나와 있는 절벽 봉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경호는 호수야. 뭐 해석 여러분 특별히 몰라도 돼. 그냥 아름다운 경치를 얘기하는 거야. 위에 선 모양은 삼신산 제일봉이 6 자라머리에 벌렸는 듯 지규지. 발에 동쪽 바다에 6개의 바위가 있는데, 그 6개의 바위가 마치 자라 6마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바위가 있대.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곳의 경치도 그곳의 경치처럼 아름답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붉은 노을 흰 구름에 곳곳에 그늘이여 유리 같은 온갖 풍경 빈 땅에 깔렸으니, 용문을 옆에 두고 펼쳐진 모래밭은 8폭 돌 불평은 옥난간에 두르는 듯 지규지. 모래밭도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얘기야. 깨끗한 모래 흰 돌이 구비구비 경치로다. 그 중에 좋은 것이 무엇이 더 나은가? 구암 9개의 바위가 물을 굽혀 천백척이 솟아올라 구름 끝에 우뚝 솟아 하늘을 개었으니 어와 경천대야. 경천대 동그라미 네 이름이 과연 헛된 곳이 아니로다. 자, 그래서 본사 1에는 자기가 은거하는 그 곳의 아름다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이 하늘을 통해서 우뚝 서 있는 경천대다 라는 그런 얘기지. 자, 그래서 본사 1의 주제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은거하는 백성이 되어 경천대 주변 경치를 즐기는 거야. 자, 여기 잠깐만 보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글의 앞부분은 여기 봐. 이렇게 경천대에 은거하면서 경천대에서의 긍정적인 감정, 안분지족의 감정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 그랬어? 임금의 명을 받고 요양으로 이제 떠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지. 근데 자, 이제부터 잘 들어봐. 본사 2의 앞부분 문장이 넉넉한들. 자, 여기서부터 끊어 일단. 자, 여기 봐. 문장이 넉넉한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끊으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EBS에 안 나와. 근데 역설적으로 여러분 얘기를 하면 뭐냐면, EBS에 나와 있는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EBS에 없는 부분을 반 이상은 내야 돼. 특히 가사는 여러분 그래. 작년 수능에서도 EBS의 일동장애가 나는데, 실제로 중략 이전은 EBS의 내용을 끌고 왔지만 중략 이후의 내용은 완전히 새로운 부분을 끌고 온 거야. 그렇기 때문이라도 일단 지금서부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잠깐만. 원래 그럼 이 부분의 주제는 임금의 명을 받고 요양으로 떠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서부터 당분간 경천대 주변의 경치가 계속 언급이 돼. 선생님, 그럼 이 부분을 본사 1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 내가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해줄 텐데, 자, 여기에서 지금서부터 내가 읽는 부분, EBS에 나와 있는 부분은 좀 긴데, EBS에 없는 부분, 말이 이렇게 씹혀. EBS에 없는 부분은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자,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사 2의 내용은 임금의 명을 받고 심양으로 떠나는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야. 자, 그럼 이제부터 EBS에 없는 부분을 쌤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장이 넉넉한들 누구의 시로 다 써내며 화가가 신묘한들 한 붓으로 다 그릴까? 자, 이 두 줄 묶어놓고 자, 대구하고 서리법이 쓰였지. 자, 비속어도 좀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딱 길을 가는데 아름다운 이성이 딱 지나가. 자, 그럼 뭐라고 그러지? 그림인데 예술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병준아 뭐 죽이는데? 그런 거 하지 말 새끼야. 나도 길 지나가면 여자들이 나보고 죽이고 싶은데 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자, 무슨 말이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경천대, 이 경치는 어느 누구도 시로 쓸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그림으로 옮길 수가 없어. 그만큼 여러분 아름다운 거야. 자, 이 부분은 대구와 서리법을 통해서 경천대 주변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가을 바람이, 이제 가을 동그라미 쳐. 가을. 자, 계절적 배경 당분간 가을이야. 살짝 불어 입마다 붉었으니 물들인 직녀의 비단 겨울 표면에 걸렸는 듯. 실제로 직녀의 비단 거울이 보조관념이 되고 잎이 원관념, 뭐 이런 건 여러분 안 해도 돼. 꽃향기는 코에 가득하고 온갖 열매는 익었는데, 굉장히 감각적인 표현이지. 꽃향기, 후각도 나오고 열매가 익었어. 그죠? 자, 매와 팝은 치자가 두세 황국 백국 섞였구나, 이런 시각적인 표현도 나오고, 풍경도 좋지만은 물색, 색깔도 아름답다, 그지없다라는 말이 나오면 아름답다, 이 얘기야. 자, 그 다음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쌤, 지금 딱 봐도 긍정적인 얘기만 나오는데요? 이상한데? 자, 선생님이 이 부분 때문에 여기를 본사 2로 둔 거야. 자, 밑줄 그어. 공산두견새 소리는 소상반죽을 때리는 듯. 밑줄. 모래시장 기러기의 모습, 형포의 석양을 꿈꾸는 듯. 밑줄. 자, 이 두 부분 밑줄 걷지. 자, 일단 대구하고 직유가 이제 쓰인 건 알겠어.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누누이겠지. 지금 딱 봐도 어때? 말투가 비슷해?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가 이해 가면 나머지 하나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 자, 내가 위에 줄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 공산두견새. 얘들아, 일단 우리나라 시에서 두견새는 한의 상징이야. 자, 그 다음에 소상반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소상반죽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자, 지금 이 부분도 고사를 인용한 부분이야. 너희들 혹시 뭐 요순시대라는 말 들어봤지? 요순시대. 순나라 임금이 죽자, 송나라 황제가 어때? 죽자, 그 두 황비가, 뭐 왕비라고 해야 되겠지, 슬피 울다가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두 왕비의 눈물을 대나무에다가 뿌렸더니 그 대나무가 핏빛으로 변해서 색깔이 빨갛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 그걸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소상반죽, 죽이 대나무 죽자야. 그럼 생뚱맞게 지금 이 사람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자, 지금 이 부분은 뭔가 슬프고, 자, 스산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보냐면 청나라로 떠나는 심정. 마이너스. 생각을 해봐.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경천대를 떠나야 돼.
그리고 지금 나라의 상황도 어수선해서 세자하고 대군이 청나라에 잡혀있어.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야. 감정이 좋을 리가 없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 부분을 그래서 본사 2로 따로 뺀 거야. 물론 경천대 아름다운 경치도 나와 있지만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강 가운데 한밤중에 달을 걸었으니 소동파의 적벽부 흥치를 저 혼자 자랑할까. 추운 날 동그라미 쳐. 자, 추운 날 이제 겨울이지.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얘기를 더 해줄게. 이거는 글을 쓴 사람이 지금 안 살아있으니까 얘기를 못해.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선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오면서 자, 이제 시간의 흐름이 나와.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이게 시간이 흘러서 얘기가 나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는 가을에 있었던 얘기인데 가을에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쓰는 건 청나라로 떴는데 그때는 모르지 않았을까요? 이런 논리가 여러분 성립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두 가지 예를 이렇게. 첫 번째, 어차피 이거는 글 전체가 과거를 회상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어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만약 그렇게 반문이 들어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청나라로 떠나는 심정으로 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슬퍼하는 이유가 저 앞에 나와 있었지. 노련의 분노처럼 청나라를 섬기는 것, 요렇게 볼 수도 있고. 두 가지 해석을 여러분 모두 알아둬야 돼. 선생님, 그럼 둘 중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보기에 나올 거고 아니면 둘 다 여러분 맞게 해. 왜? 이렇게도 해석되고 이렇게 해석되도 하면. 예전에 월선원 16경가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해석 두 개가 나왔어. 그냥 자랑하는 거야. 거의 반 이상의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인강할 텐데 거기에서 두 가지 의미 중에서 하나밖에 안 가르쳐줬어. 근데 선생님은 다른 해석까지 가르쳐줬고 실제로 보기 없이 다른 해석이 시험에 나왔어. 수능에. 두 개를 여러분 모두 알아도 그냥. 자, 추운 날 초가집에 흰 눈이 흩날리니 수많은 바위와 계곡 속에 경요굴, 구슬로 된 그런 아름다운 굴이야. 그만큼 아름답다는 얘기지. 잿빛 수염 장부의 봉일정은 외로운 절개를 굳이 가져. 봉일정 동그라미 쳐놓고. 자, 봉일정이 이건 누각 이름이야. 근데 봉일정이 뭐가 돼? 외로운 절개를 굳이 가졌대. 의인화됐지? 그리고 임금의 충성을 다하는 건 자기 자신이야. 자, 봉일정 감정이입이라고 적어놓고. 자, 봉일정은 외로운 절개를 굳이 가져 돌 위에 우뚝하니 한겨울에 더욱 귀하다. 어부가 나를 불러 고기잡이 하자거늘 석양을 비껴띄고 이끼 낀 낚시대로 내려가서 외로운 배 손수 저어 얼음금을 걷어내니 은리녹적, 월척이야 월척, 아름답고 큰 물고기가 그물코보다 걸렸구나. 좋은 칼로 회를 탁탁탁탁탁탁 치고 고기 팔아 빚은 술을 깊은 잔에 가득 부어 취하도록 만든 후에 3호를 비스듬히 쓸어 연기문 돌아들어 천대산 바둑판을 높이 베고 기댔으니 장송에 내린 눈은 취한 눈을 깨우는 듯 고요하고 쓸쓸한 가을 겨울에도 풍경이 이렇거늘 꽃피는 봄새달 노구이 우거진 여름이야 한 입으로 다 말하랴. 서리법이지. 가을 겨울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봄과 여름은 얼마나 더욱 아름답겠는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연의 풍경 혼자 좋아 부귀공명 잊었으니. 자, 밑줄. 사람 세상에서 기장밥은 몇 번이나 익었는가. 자, 사람 세상에서 기장밥은 몇 번이나 익었는가. 자, 이 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자, 이제 이쪽에다 적을게. 자, 긴 시간을 살면서 밥이 익는 시간은 굉장히 짧겠지. 자, 그래서 이 부분. 사람 세상에서 기장밥은 몇 번이나 익었는가? 자, 이거는 뭐냐면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북이 공명은 한순간의 꿈이란 얘기야. 뭐 요런 내용들은 혼자 독해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지. 그죠? 자, 고요한문 낮에 다자 인적이 끊겼으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진들 그 누가 전할까? 자, 이 사람은 딱 봐도 속세와 단절된 얘기지. 자, 속세와 단절돼서 잘 살고 있는데 고사리를 손숙해어 돌샘에 씻어 먹고, 자, 가로쳐 명나라의 1월 보전하며 목숨이나 살아나면 만리장성 밖에 백골이 쌓인들 이곳이 무릉도원이라. 자, 가로 닫고. 자, 이 부분에 두 가지 해석을 꼭 좀 알아놓고 넘어가야 돼.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둘째 줄, 셋째 줄에 포인트 볼게. 만리장성 밖에 백골이 쌓인들 사람이 죽어나간들 이곳이 무릉도원이다 라는 얘기지. 세상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곳은 동양적인 이상향이야. 자, 그럼 첫 번째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속세와의 단절을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로친 거에 첫 번째 포인트를 두는 거야. 명나라의 1월 보전하여 목섬이나 살아나면 밑에 줄 이것이 무릉도원이라. 그러니까 명나라가 다시 국운을 회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 명나라 빠야 전형적인 4대주의야.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명나라 국운 회복에 대한 자, 소망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자, 고운 머리컬 부러워할까 아무 의미 없고, 오연금 줄을 골라 지지곡 노래하니 소금도 장도 없이 맛 좋구나 강산이여 비른밥 풀쭉에 배부르구나 풍경이여. 일단 여기까지 끊어. 자, 여기까지가 EBS 아닌 부분이야. 자, 다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끝에서 넷째 줄 본사 2의 첫 부분서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풍경이요. 여기까지 EBS 외 작품.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봐. 이 부분의 자료는 거의 없어. 봉산곡에 대한 설명도 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 빼고 자료가 다 있다고. 이런 건 쌤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해주지. 여러분들은 복 받은겨. 자, 이제 다시 이제 EBS 부분으로 넘어옵니다. 시비와 영욕 다 버리고 갈매기와 늑자더니 무슨 재주 있다고 나라에서 아시고 쓸데없는 이 한 몸을 찾으시니 망국하구나. 이제 임금이 자기에게 특명을 내리는 거지. 상주 12월에 심양이 아까 얘기했던 요양, 세자하고 대군이 있는 곳이지. 심양가라 부르시니 어느 누구의 일이라 잠깐인들 머물까. 임금 은혜를 감격하여 행장을 바삐 챙겨 3년 입은 옷가지로 이불과 요를 겸하였네. 옷이 그냥 이불하고 요가 되는 거야. 남쪽 더운 땅도 추움이 이렇거늘. 송민곡의 일부분이네. 한겨울 깊은 때에 우리 임 계신데야. 임 동그라미 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임은 임금으로 보지 말고, 임금으로 보지 말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임은 아까 얘기했던 복림대군 소현세자, 청나라에 있으니까. 그치? 청나라는 당연히 추울 거 아니야 얘들아. 다시금 바라보고 우리 임 생각하니 이국 겨울달을 뒷땅이라 바라보며
타국 풍상을 어이그리 겪으신가. 높은 언덕에 뻗은 칠기 3년이 되었구나. 아, 여기에 나와 있는 세자와 대군이 볼모로 잡혀간 지 벌써 3년이 지난 거야. 자, 지금 이제 이 사람은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쌓였겠지. 굴욕이 이렇거들 꿇은 무릎 언제 펼까. 해석을 오른쪽에 아예 적어놔. 자, 청나라에 대한 굴욕을 언제 씻을까. 자, 복수심이 나타나 있는 거야. 복수심. 조선에 사람 없어 오랑캐 신하 되었으니 300년 예악과 예절과 악기지 문물 어디로 갔단 말인가. 아하, 명나라 문화가 사라진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야. 오늘날 포로들이 다 옛날 관주빈이라. 자, 뭐냐? 좀 해석이 어려워. 청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사신이었어. 청나라에 갔던 사신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나라가 이제 힘이 없었을 때 우리나라 사신들이 어때? 청나라에 왔다 갔다 했겠지?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복속이 됐잖아.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뭐가 돼버리는 거야? 청나라 포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군은 기울고 청나라의 국군은 어때? 융숭해졌지. 태평서월 막히고 찬란한 문물 사라지니 동해수 어찌 떠올려 이 치욕 씻을까. 오나라 궁궐에 섭을 쌓고 월나라 산에 쓸개 매달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을까? 요거 이제 한자성어야. 와신상담이라고 그래. 와신상담. 요건 이제 어때? 복수심. 요걸 여러분 나타내는 말이야. 자, 이것도 이제 고사를 이용한 거야. 임금의 치욕에 신하가 죽음으로 맞섬은 고금의 도리라. 자기는 이제 어때? 죽을 각오로 청나라에 복수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지. 청나라에 대한 강한 복수심 쩔어. 하물며 우리 집이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었으니 아무리 힘들다고 대의를 잊을까? 대의는 당연히 충이겠지. 충. 충을 잊을까? 자, 그런데 자, 그 다음 두 줄 읽어. 어리석은 개교 거센 물결 막으리니 재주 없는 약한 몸이 장차 기울어지는 큰 집을 어찌할까? 느끼는 거야. 나는 지금 청나라에 복수하고 기울어져가는 국군을 다시 세우고 싶어. 이 큰 집이 기울어져. 큰 집은 이제 우리나라야. 조선이야. 조선이 기울어져 가는데 나는 분명히 그러고 싶거든. 근데 뭐라 그랬어? 나는 어리석어. 나는 재주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어때? 이 부분에는 이렇게 적어. 자, 자신의 힘만으로 현실을 못 바꾸지. 자, 요거에 대한 한탄이 있다라고 보면 돼. 자신의 힘만으로 현실을 못 바꾸는 거에 대한 한탄이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 안에서 눈물이나 찔찔 짜면 그건 아녀자의 태도로다. 이거 여자에 대한 비하 아니야, 얘들아.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원수 못 갚으면 어찌 얼굴 다시 쓸까? 악비의 손에 침을 뱉고 조적의 노에 맹세하니. 맹세하는 거야. 작가의 의지야. 내 몸의 죽음과 삶 깃털처럼 여기고 동서남북 만리밖에 왕명조차 다니리라. 까짓 거 내 한 몸 죽어도 상관없어. 임금이 시킨 거니까 임금이 시킨 일을
끝까지 내가 완수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딱 봐도 여기까지는 본사 2의 내용이고, 앞에 나와 있는 주제대로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임금의 명을 받아서 심양, 요양으로 떠나면서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왕명을 따르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사 부분 갑니다. 심양으로 떠나며 다시 돌아올 것을 다짐해. 그래도 난 이것이 좋아. 있거라 가노라, 가노라 있거라. 무정한 갈매기들은 맹세한 약속 비웃건만. 끼룩끼룩끼룩. 네가 언제 올 텐데 너 못 올 수도 있어. 비웃지만 성은이 만극하시니,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지 갚고 다시 오겠다. 임금이 나에게 맡긴 일을 다 수행하고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자, 됐지? 개인적으로는 만약 얘가 여러분이 시험에 나온다면, 자, 시험에 나온다면 서사 부분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EBS에 없는 부분을 이렇게 알아두면 요 앞뒤 부분을 껴서 이렇게 낼 수가 있겠지. 이해가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정리를 좀 해두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작품에는 크게 두 가지 얘기가 나와. 첫 번째, 자연친화, 안분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청나라로 떠나면서 그 당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 그 다음에 임금의 명을 따르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특히 작년에 일동장유가가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는 연정, 연군 쪽 아니면 자연친화 둘 중에 하나거든. 그랬을 때 이 작품은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작품이니까, 물론 중요한 부분을 내가 따로 얘기했지만 그 부분 말고 작품 전체 흐름을 완벽하게 복습하고, 그럼 앞으로 굉장히 편해지겠지. 자, 이렇게 해서 고전시가 두 번째 시간이자 세 번째 작품을 마치고, 자, 다음 주에는 정훈의 우활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